아프리카 탄광으로 출장 다녀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9년부터 21년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줄여서 남아공이라고 하죠. 거기 출장을 진짜 많이 갔는데요. 남아공은 무슨 산업이 발달해 있냐면 광산업이 발달해 있어요. 땅만 팠다 하면 금부터 구리 각종 광물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 탄광에 제품을 대량 납품하면서 자주 가게 됐는데 그중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아공은 일단 직항이 없어요. 싱가포르까지 6시간 반 정도 걸려서 가서 거기서 4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요하네스버그까지 10시간 정도 간 다음에 2시간 정도 또 대기를 하고 로컬 항공을 갈아타고 탄광에 그나마 가까운 고강으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차를 타고 4-5시간 동안 또 이동을 합니다. 가는 데만 거의 하루를 다 쓰는데요. 이동하다가 지치죠. 또 저는 키가 좀 큰 편이라서 좁은 이코노미를 타다 보니까 막 다리에 쥐가 나고 다리 저리고 또 잘 때도 목을 또 막 이러고 자잖아요,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막 목도 아프고 도착하기 전에 체력이 다 바닥나버려요.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면 저를 기다리고 있는 현지인들이 있다 보니까 또 열심히 더 하게 됩니다. 이 남아공은 다행히도 아프리카에서 선진국에 속해요. 요하네스버그나 케이프타운 같은 대도시에 가면은 약간 덜 발전한 미국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간 곳은 탄광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우선 차를 렌트를 합니다. 차는 대부분 흰색을 하고요. 주로 폭스바겐을 빌렸던 것 같아요. 제가 납품했던 제품의 역할이 뭐냐면 탄광 입구에서 지하로 바람을 불어주면 바람이 빠져나가는 반대편에 큰 구멍이 있거든요. 거기서 바람을 빨아들입니다. 엄청나게 큰 선풍기가 탄광 입구에 하나, 출구에 하나, 그리고 중간에 하나, 이게 지하에 있어요. 쉽게 그림으로 설명하면 파란색 화살표가 공기가 들어가는 방향이고 초록색이 중간에 밀어주는 방향이고 빨간색이 나오는 방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안에 있는 먼지와 이산화탄소를 빼주는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설비예요. 지하 깊숙이 공기를 밀어넣고 빨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 팬의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면 이걸 고치러 탄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선 큰 엘리베이터를 수십 명이 다 같이 타고 몇백 미터를 내려갑니다. 탄광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갔던 곳은 한 600m 정도 내려갔던 것 같아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아닌 공사장 엘리베이터와 느낌이 비슷한데 처음 내려갈 때는 나 집에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막 가족 생각이 나고 내가 여기 파묻히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진짜 죽으러 가는 막 그런 공포가 심하게 막 몰려 들어갔거든요. 지하 깊이 가면 갈수록 가슴이 답답해지고 검은 가루들이 날리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빛이라고는 드문드문 있는 전구들과 모자에 달려있는 후레쉬가 전부다 보니까 심적으로 뭔가 꽉 조여오는 듯한 평소에는 겪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공황장애인지 폐쇄공포증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롯데월드에 있는 프렌치 레볼루션처럼 생긴 열차를 탑승하는데요. 저는 멀미 때문에 롯데월드에 있는 것도 안 타는데 남아공에 가서 그걸 탔어요. 열차를 타고 30분 정도 내려가는데 경사가 진짜 급해요.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지? 지구 반대편으로 뚫고 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 30분이 한 30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다행히 롯데월드처럼 360도 도는 건 없어서 다행이었어.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 철근 같은 게 막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긁히기 때문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안전모드 잘 잡고 있어야 돼. 그리고 열차가 서고 열차에서 내리면 갑자기 더워집니다. 원래 지하로 갈수록 더워졌는데 열차가 움직이다 보니까 바람이 있다 보니까 더운 줄은 잘 몰랐는데 열차가 멈추고 갱도라고 하죠. 거기에 내리면 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걸 손으로 닦을 수가 없어요. 장갑에는 이미 까만 가루들이 다 묻어있고 옷 소매도 이미 다 더러워졌거든요. 그래서 땀을 제거하려면 고개를 막 흔들어서 털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거의 1시간 동안 걸려서 지하에 도착해서 설비가 있는 곳으로 가서 어디가 고장났는지 뭐가 문제인지 점검을 하는데 이 설비 점검을 하려면 우선 모든 전원을 다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있던 불빛조차 다 없어지고 후레쉬 불빛만 남게 돼서 점검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뭐 퓨즈가 나갔는지, 배선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노트북을 연결해서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고칠 거 다 고친 다음에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고 올라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 일이 끝날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먼지 실컷 먹으면서 기다리는데 무서운 게 뭐냐면 어두운 것도 그렇지만 드르르르르 바바바바바박 드릴로 뚫는 소리부터 나무가 막 쩍쩍 갈라지는 소리, 바위가 막 드르르 구르다가 덩 하는 소리, 또 시끄러우면서 진동이 상당합니다. 와, 이거는 안 무너질 수가 없겠다. 이거 진짜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진동이 심해요. 그렇게 기다렸다가 다 같이 올라갑니다. 왔던 길을 그대로 가는 건데 그때는 제발 나갈 때까지 무너지지 마라. 제품 또 고장나지 마라.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 세 개의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요. 그리고 지상으로 나갑니다. 하얀색이었던 안전모는 당연히 검은색으로 변해있고 제 얼굴도 검게 변했어요. 뭐 얼굴을 만진 것도 아닌데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고 수도가에서 막 세수를 하는데 이게 안 지워져요.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번지기만 하고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 상태로 담당자한테 가서 뭐 다 고쳤다고 얘기하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예약해둔 숙소로 가는데 제가 타고 온 차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키 버튼을 눌렀는데 삑삑 하면서 라이트가 켜집니다. 근데 차가 회색이에요. 분명히 흰색을 타고 왔는데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가루가 소복히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변했던 거예요.
숙소도 호텔이 아닌 가정집 한 칸을 빌려 쓰는 민박 같은 건데요. 도착해서 샤워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회사를 다녀야 되나? 부서를 바꿔달라고 할까? 그런 생각하다가 이거를 가족한테 말해야 될까? 말하지 말아야 될까? 알면은 너무 걱정할 것 같고, 모르면 출장 다니는 거를 뭐 편하게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말 안 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가게 되면은 그때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 일이니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가고 또 여러 번 갔는데, 그때마다 이 탄광 속으로 내려갈 때 했던 생각은 이 또한 지나가리, 이 순간도 언젠가는 과거의 추억으로 변하리, 이러면서 약간 해탈의 경지에 이른 사람처럼 되더라고요. 저는 어쩌다가 가끔씩 들어가지만 매일 들어가시는 분들을 보고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그 지하에 들어갔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놨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럴 상황이나 여유가 전혀 없었고요. 그나마 비슷한 영상이 무한도전에서 차승원 씨와 유재석 씨가 했던 탄광 체험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거기보다는 훨씬 규모가 더 크고 시설은 좋아요. 아무래도 광산업이 발달한 나라기 때문에 통로의 폭이라든지 설비라든지 탄광 내부는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무한도전 영상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느꼈던 거는 극한의 상황에 가니까 생각나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아파트, 건물, 땅 이런 것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밖에 머릿속에 안 남더라고요. 네,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건강히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라크 출장 다녀온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